결혼 10주년 기념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들어와. 남편이 현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어요. 뭔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온 집안이 풍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트 모양 빨간 풍선, 금색 숫자 풍선으로 시라고 써있고 테이블 위에는 예쁜 케이크까지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 깜짝 파티야.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장미꽃 10송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사랑해. 이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서 가끔 사다 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오늘 회사 일찍 끝나고 몰래 준비했지. 케이크도 주문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직접 요리도 하고.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 봐. 당신 좋아하는 버섯전도 부쳤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준비해둔 거였어요. 평소에 이거 맛있다 한 번 말했던 것까지 다 기억해서. 당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습니다. 자, 촛불 켜자. 남편이 성냥을 그었어요. 소원도 밀고. 10이라고 써진 초에 불을 켜고 같이 불어 껐습니다. 소원 빌었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주다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남편이 해준 음식을 먹으며 10년 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얘기, 프러포즈 했을 때 얘기, 결혼식 얘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때도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더 예뻐졌어. 라고 말해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그런데 잠깐. 갑자기 남편이 진지해졌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 응, 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또 다른 깜짝 선물이라도? 남편이 어디선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봐줘.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방금까지 행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방금까지 사랑한다고 10주년이라고 축하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게 무슨...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여보, 오해하지 마.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야. 남편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내 집, 당신 집 우리 다주택자잖아. 요즘 다주택자 세금 장난 아니잖아.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비장이혼만 하면 종부세, 재산세 다 줄어들어. 위장이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상으로만 남남인 거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해. 세금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혼은 이혼이잖아. 어떻게 이런 걸 방금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보, 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 파티 봐.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혼 서류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무서워. 이혼이라는 게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혼하기 싫어. 아니 괜찮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겁먹지 마.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알아. 그 돈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행도 가고 아이 계획도 세우고.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야? 당연하지. 여보, 나 믿지. 10년 동안 언제 널 속인 적 있어? 맞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깜짝 파티까지 준비해준 사람인데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안 돼? 다른 방법 정말 없어? 여보,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 하지만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그러면 정말 다 잃는 거야. 그래도 이혼은... 서류일 뿐이야. 우리 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종이 몇 장 때문에 없어질 것 같아? 그래도 무서웠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정말 괜찮을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시간이 정말 없어. 이번 달 안에 해야 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을 좀 더 줘. 여보,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나도 정말 하기 싫은 얘기야.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절박한가 보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 아직은 결정할 수가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무서워. 남편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 갑작스러웠지. 천천히 생각해봐.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남편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내일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여보, 아메리카노 마실래? 평소처럼 물어봤는데 남편이 아니,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워. 진하게 해줘. 이러면서 웃었을 텐데 시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물어봐도 그냥 그래. 라고만 하고 예전처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 얘기 좀 더 생각해봤어?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큰 결정인 것 같아서. 알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없어. 이번 달 말까지는 결정해야 해. 왜 그렇게 급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에 재산 정리를 해놔야 해. 지금 안 하면 내년 한 해 종세를 또 내야 하거든.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종부세 계산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 관련 기사들, 세무 상담 내용까지. 봐,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어.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종부세만 해도 몇 천만 원, 거기다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니까 한 가정에 집이 두 채면 세금이 진짜 많이 나와. 남편이 설명했어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이혼이야. 당신만 결단을 내려주면 돼. 그래도 무서워. 당신 나 못 믿어? 난 변함없이 당신 사랑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세금으로 몇 천만 원 나가면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아이 낳아서 키우는 비용, 집 리모델링 비용, 부모님 용돈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설명했어요. 정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지? 당연하지. 오히려 더 잘해줄게. 내가 이런 힘든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어줬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구나. 그날 밤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데 남편을 믿어보자. 10년 동안 절 사랑해준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할게.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조건? 각서를 써줘. 이 이혼이 위장이혼이라는 걸 증명하는. 남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각서. 응. 이 이혼은 세금 절약을 위한 위장이혼이며 나는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결혼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써줘. 그래도 될까? 혹시 누가 보면 아무도 안 보게 할 거야. 그냥 내 마음의 안전장치야. 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것만 써주면 서명할게. 남편이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남편이 직접 손으로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 이혼은 종부세 절약을 위한 위장이혼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은우, 이게 됐어? 남편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그 각서를 받아들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고마워. 이제 서명할게.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줬어요.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생각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맞아. 각서도 있고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야.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집을 나가야겠어. 뭐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혼 서류 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비장이혼인 게 들키면 안 되잖아.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무당국에서 탈세로 잡아가면 벌금도 엄청나고 추징세 가산세까지 다 내야 해. 그래도 갑자기 안전을 위해서야. 대신 우리 은밀하게 몰래 데이트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마치 불륜하는 것처럼 스릴 있게. 오히려 더 로맨틱하지 않을까? 그 말에 조금 설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자주 만날 거야.
몰래 말이야. 연애할 때처럼 설레지 않을까? 남편이 나간 첫날 밤, 10년 만에 처음 혼자 자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밤늦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자. 내 사랑. 내일 점심 몰래 만날까? 정말 설레었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몰래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 사람 없는 공원, 외진 식당에서요. 가끔 모텔에 가서 보내는 시간도 있었는데 집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짜릿하고 설레었습니다. 우리 진짜 불륜남녀 같다. 남편이 농담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만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 남편도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보고 싶었어. 사랑해. 같은 말도 더 자주 해줬고 데이트할 때도 더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더 예뻐 보여.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몇 주가 지나니 이런 생활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나름 이렇게 남편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친구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별일 없어.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티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런가? 잘 모르겠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 이렇게 몰래 만나니까 다시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위장이온도 나쁘지 않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만남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졌어요. 이번 주는 못 만날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도 힘들 것 같아. 출장 가야 해. 변명이 계속 늘어났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답장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안 받다가 답장했어요. 그래도 바쁠 수 있지. 이해하자.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친구 미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난 미정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데? 왜 그래? 너희 남편. 은우 씨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왜? 어제 강남에서 봤어.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 누구랑? 미정이가 말을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찍었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은우 씨가 맞더라고.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술 잡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야? 회사 동료거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진도 있어.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올 때 찍은 건데. 2번째 사진에는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키스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설마 은우 씨가.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사진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났어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써준 각서를 꺼내봤어요. 이 이혼은 종부세 절약을 위한 위장이혼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은우. 각서를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시간 있어? 만나자. 아, 미안. 오늘은 좀 힘들어. 내일 만날까? 아니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알겠어. 그럼 잠깐만 만나자.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왔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봤어. 레스토랑에서 뭘 봤다는 거야?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거,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어. 친구가 보여준 사진을 제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건 각서까지 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오해야. 그 사람은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직접 본 걸.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위장이혼이라면서?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 회사 후배고. 거짓말하는 게 보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냥 아는 사이가 손잡고 키스해? 여보, 오해야. 그냥 친한 사이고. 친한 사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위장이혼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네. 아니야. 세금 문제도 맞아.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 없어.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로는 못 끝내.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각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 이혼은 종부세 절약을 위한 위장이혼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은우. 이제 내가 바보가 아니야. 다음 날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찍어준 사진들을 USB에 저장하고 남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몰래 만날 때의 대화 내용들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어요. 몰래 만나니까 더 설레지 않아? 우리 진짜 불륜남녀 같다. 위장이혼도 나쁘지 않네. 이런 메시지들이 모두 위장이혼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각서를 보며 말했어요. 위장이혼을 핑계로.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만나기 위해 이혼을 유도한 거니까 명백한 외도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각서와 사진,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미 합의가 끝났으니 어렵고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어요. 각서, 문자 메시지, 사진 자료를 모두 외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남편이 제 소송 사실을 알고 급하게 연락해왔어요. 여보, 뭔 소송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신이 날 속이고 내 권리를 무시했잖아. 그래도 우리 사이인데. 우리 사이. 각서 기억 안 나? 위장이혼이라고 써줬잖아.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변호사 뒤에 숨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각서를 검토하더니 남편 측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피고가 직접 작성한 각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위장이혼이라는 표현도 피고가 직접 쓴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장이혼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이혼을 유도한 것이 맞습니까? 남편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외도 사실이 명확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했어요. 각서로 위장이혼이라고 속였으면서 실제로는 외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법원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 옆에는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당신이 날 속이고 외도까지 했지만 이제 법이 내 편이에요. 위자료도 받았으니 이제 난 자유예요. 남편은 충격과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랑 이혼을 하고 대가를 뒤늦게라도 치르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